여러분들만의 환경을 구성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복부수로 해주시면 돼요. 쭉 해주시고요. 나중에 새 PC를 설치를 했다. 근데 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GPU 서버랑 동일하게 설정하고 싶다 하면은 도커 풀 명령어 있죠. 요거를 복사하셔서 바로 도커 땡기면은 제 환경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서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구성하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는 일말의 주저없이 도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커는 한마디로 저희의 어떤 환경 있죠. 개발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성을 만들어 놓고 그 구성을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해당 환경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러한 용도로 쓰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환경을 백업을 시켜두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PC를 새로 장만을 하거나 PC를 이전을 해서 그 이전한 PC에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고자 할 때 이렇게 도커에 저장된 이미지를 가져다가 컨테이너 구성을 해서 띄워주면은 굉장히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가 PC를 샀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PC를 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파이썬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파이썬 설치하려면 아나콘다를 깔 수도 있고 버추얼 ENB를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 도구인 판다스랄지, 그 다음에 넘파이랄지, 그 다음에 등등등 매플로립, 시본 등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랄지 아니면은 파이토치랄지 이런 것들을 또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GPU 자원을 또 활용하고 싶다 이러면 GPU에 관련된 것들을 또 막 설치를 해야 돼요. 쿠다라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CUDNN 쫙 설치하고 엔비디아 툴킷 설치하고 이렇게 막 설치하는데 막 설치하다가 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뻥 나는 경우에 제가 설치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서 막 이거를 다시 수정하고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럼 엄청 짜증이 나죠. 그러면 어떤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냐면 여기서 이걸 다 때려치우고 다시 포맷을 하게 됩니다. 포맷을 한 다음에 다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는 요거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또 세팅해요. 또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밀어버리고 다 설치하고, 굉장히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시간적인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짜증도 엄청 많이 나게 되죠.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힘든 과정을 다 미리 겪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쿠다 설치도 해놨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파이썬까지 다 설치해놨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랄지 파이토치랄지 이런 것들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플라스크랄지 장고랄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놨으면 도커 이미지로 구워 놓습니다. 구워 놓으면 제가 이 이미지를 땡겨서 도커로 컨테이너를 띄우게 되면은 저는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령어 한 줄로 이거를 다 PC에 동일하게 세팅을 가져다가 복제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PC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PC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업에서 어떠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발 환경이 다 다르면 안 되겠죠. 누구는 버전을 1.0 버전을 깔아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누구는 1.1 버전을 깔아서 개발을 하고, 누구는 2.1 버전을 깔아서 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이 버전 간에 충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한 명이 이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이 도커를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제 다른 팀원들에게 배포를 해주면 동일한 환경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쓰는 개발 환경들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이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배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업데이트된 내용만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포에도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도커를 구성하고 활용을 하는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도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글 검색으로 도커를 해주시고요. 도커에 뭐 예를 들어서 커맨드 라인 중에 푸시 이런 것들을 검색하게 되면은 도커의 다큐멘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면서 만들어 나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도커 환경을 저장해 놓고 백업해 두고 로드하는 것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능들만 알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백지부터 시작하는 경우죠. 백지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뭐냐면 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서 이거를 어떤 도커 파일, 도커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다가 내가 필요한 환경들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글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한글도 설치를 해주고요.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러한 라이브러리도 추가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저는 보통 두 번째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GPU를 활용한 딥러닝 서버를 얼마 전에 구성을 했거든요. 그 구성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의 도커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허브에 가보시면은 그 텐서플로우 도커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태그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다 태그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버전의 딥러닝 도커를 만들어 놨습니다. 즉 텐서플로우 전용 도커라고 보시면 돼요. 유명한 딥러닝 도커가 있습니다. 뭐 디포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U4EM의 디포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분께서 지금 다 환경 구성을 해놓은 버전이 있어요. 여기에는 텐서플로우부터 시작해서 카페2까지 쭉 다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거든요. 도커 풀 해서 런타임 엔비디아를 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거 명령어 한 줄이면은 사실상 여기서 구성해 놓은 환경들을 다 땡겨다가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티아노나 뭐 소넷, CNTK 이런 것들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딥러닝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사이클런이랄지 아니면은 판다스,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플라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한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디포를 쓰지는 않았고요. 이 텐서플로우를 가져와서 여기서 추가를 해서 썼습니다. 저는 주피터 노트북 서버도 있으면 좋으니까 주피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풀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풀을 해놨고요. 도커의 이미지스에 보시면은 2.6.0 버전의 GPU 주피터가 다운로드가 받아질 겁니다. 여기 한 5.93GB 정도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로 런 시켜주면은 텐서플로우가 설치된 노트북 서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풀하고 그 다음에 런하는 거 두 개의 명령하면은 사실상 바로 텐서플로우가 설치된 딥러닝 서버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는 텐서플로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토치도 쓰고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도커 파일이라는 걸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도커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from의 텐서플로우의 텐서플로우 2.6.0 GPU 빼기 주피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방금 다운로드 받은 요거입니다. 요건데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from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미지로부터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죠. 여기 엔비디아 쿠다 11.2.1 버전의 얘도 도커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두 개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저는 GPU 설정이랄지 쿠다 설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쿠다 설정은 뭘 참고해서 적었냐면 캐글 파이썬이 있어요. 이제 캐글 노트북에 들어가는 도커를 관리해주는 데인데요. GPU의 도커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 각종 쿠다 설정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환경 변수들을 설정을 해줘야 나중에 설치할 때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적어줬고,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저는 쿠다가 11.2 버전을 쓰기 때문에 요거 11, 요거 2 버전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상 거의 복붙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 이 도커
도커 파일 안에다가 제가 한마디로 PC에 설정할 때 치는 커맨드 라인 명령어들을 여기다 쭉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apt-get 명령어를 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미러 서버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우분투 아카이브 미러 서버를 추가를 해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 이제 외국 서버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굉장히 업데이트가 느리니까 이거를 미러 서버를 추가를 해준 거고요. JDK랄지 아니면은 뭐 G++, GCC 그리고 파이썬 이런 것들을 쭉 설치해 줍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사실상 캐글 노트북을 참고로 많이 했는데 여기 도커 파일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파일 공개를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복붙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만의 환경을 구성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복붙으로 해주시면 돼요. 쭉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시본이나 맵플로이 필요 없다 하면 요거를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여기다 추가로 PIP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설치하는 거를 연결해서 지워주시면 얘가 알아서 쭉 차례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설치하는 거 여기다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판다스 같은 경우 이렇게 버전 명기를 해놨는데 특정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정의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나눔 고딕 폰트를 설치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한글 폰트 설치 안 되어 있으면은 폰트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코드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코엔엘 파이 설치해줬고 형태서 분석기 미캡 그 다음에 여기 XGBoost의 GPU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트 GVM 설치하기 위해서 오픈CL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패스 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클리닝 작업해준 다음에 뭐 코리안으로 랭귀지 설정해주고 주피터 노트북 포트 열어주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도커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접하시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만 여러분들만의 환경을 파일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정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요것만 거의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패키지가 더 있다 하면은 여기에 PIP 인스톨로 패키지만 몇 개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꿀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토치의 버전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있는 버전만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패키지가 더 있다면 이렇게 런을 해주시고 커맨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제 거 베이스라인에서 가지고 가셔서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면 from 제가 설치한 도커 파일명이 여기 보시면은 테딜리 777의 DL-CO라는 KO라는 요 도커 이미지로 구워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설치하실 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도커 파일이 이렇게 작성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명령어로 한 줄만 주시면 됩니다. 도커의 빌드에 -f로 방금 제가 작성한 파일명을 주시면 되고요. -t에 타겟을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 아이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땡땡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태그명이 됩니다. 뭐 1.0 버전이면은 1.0으로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티스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빌드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죠. 이미 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훑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정의된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실행시켜 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뻑이 나게 되면은 그 명령어만 수정해 주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도커의 PS를 눌러보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저는 이제 명령어를 아예 카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여넣게 되면은 도커의 런에 런타임 엔비디아로 해서 저희 GPU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88 포트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볼륨 연결해가지고 공간 마운트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서버 띄워주는 이런 명령어를 작성한 다음에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도커의 PS 눌러주시면은 서버가 올라가 있고요. 서버에 보시면은 지금 다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 GPU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쿠다 버전 11.2 버전이 잘 붙어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GPU 잘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이터치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자연어 처리 패키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리캡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클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한글 폰트 출력해보고 나눔 고딕 폰트 이런 것들 설치되어 있는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엑시부스트 CPU랑 GPU 학습 시간을 비교해 본 건데요. 요거 돌렸을 때 CPU를 돌리게 되면은 약 37초 정도 걸리는데, GPU를 활용한 학습을 했을 때는 5.46초로 굉장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엑시부스트 돌릴 때는 뭐 GPU 활용해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한 번쯤 예제 코드 돌려보면서 잘 설치가 되었나 한 번쯤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 완료가 되면은 도커 푸시 명령어 있죠. 이 도커 푸시에 제 이미지 요거랑 태그 주시면은 바로 도커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되고 여기 도커 허브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방금 배포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배포를 해놨는데 이렇게 배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새 PC를 설치를 했다. 근데 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GPU 서버랑 동일하게 설정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커 풀 명령어 있죠. 요거를 복사하셔서 바로 도커 땡기면은 제 환경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또 업데이트해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도커를 설정하고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지 간단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